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금 가격 흐름이 아주 강렬합니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금 가격. 올해 들어서는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것도 모자라 이 골드바 품귀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금뿐 아니라 은에도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금값이 연초 뜨거운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2주 전쯤 사상 처음으로 2,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바를 사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을 봤더니 올해 1월에서 2월로 넘어가면서 한 달 사이에 무려 2배 넘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한편 조폐공사는 지난 12일부터 은행권의 골드바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목전에 두게 된 것은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우려, 또 지정학적인 긴장감,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늘린 점도 금값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IB들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금값이 올해 말까지 3,000달러에 가까울 걸로 전망했는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지금 연초부터 바로 3,000달러에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최근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말 금값 전망치를 3,1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최고점 3,300달러까지도 찍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격 상단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보다는 저평가된 은 투자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실물 투자에서 ETF까지 금테크의 모든 것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지금 시점에서의 금 투자 포인트 찾아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고공행진하는 금과 은. 지금이 매수 적기일까인데요.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영 ETF 상품 전략 한지숙 부장, 그리고 대신증권 글로벌 ETF 박현정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 얘기합니다. 네. 바 있으세요? 바는 없습니다. 네. 금바 없으세요? 요즘 금 가격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간다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금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금값이 아니라 이제 치솟는 금값이라고 네네. 할 만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먼저 네.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금은 귀금속이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화폐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 그리고 신뢰성을 갖는 만큼 공식적인 가격을 갖습니다. 네네. 영국의 LBMA라는 기관을 통해서인데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장외 금 거래 시장이고요. 전 세계 금융기관, 금 관련 사업자, 무역회사 등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나눠 이곳에서 2번 가격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렇게 발표된 가격을 각국에서 자국의 통화로 환산해 한국으로 치면 이제 원화로 환산한 금 가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 자체에서 많이 팔고 많이 사고 이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배경. 요즘 이렇게 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승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산 1호 막 이게 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 네. 배경 아무래도 트럼프 때문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크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가격은 아까처럼 만들어졌고 역사적으로 이런 가격이 변했던 이유는 네. 수요 그리고 화폐 가치의 하락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 방금 말씀하신 트럼프 이슈와 같은 그러한 변수들에 대응하는 안전자산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구원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안전자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금이잖아요. 안전자산 종류를 보면 금, 달러, 부동산, 뭐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보는데, 지금 최근에 이 금이 유독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곽강을 받는 이유는 어디 있다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금이나 은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네. 이제 가격의 변동성이 연평균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앵커님께서는 혹시 금의 연평균 변동성이 얼마나 될 거라고 금의 생각하세요? 변동성. 네. 글쎄요. 안전자산이라고 하니까 연평균 3% 내외? 그쵸. 아무래도 맞나요? 근접했나요? 아니 질문을 네. 해주셨으면 답변도 해주셔야죠. 네, 맞나요? 네. 약간 거리감이 있는데요. 거리감이 있어요? 네. 아니에요? 정답은 네. 뭔가요? 정답은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S&P 500 지수의 연평균 변동성이 한 17%,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의 연평균 변동성은 연에 한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그러네요. 수준의 가격 네.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는 한 26%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전자산이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안전자산으로 이제 인식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에게 친숙한 전통적인 투자 자산군인 주식이나 채권과 낮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화폐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리지워터의 수장 레이 달리오의 저서인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따르면 네. 이제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이 있는 화폐와 부채 사이클이 총 6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부채가 굉장히 적거나 없고 화폐는 경화인 단계입니다. 여기서 경화란 이제 하드 커런시로 이제 금속으로 이루어진 화폐를 말하는데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금화나 은화가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화나 은화의 핵심은 이제 거래에 신용이 필요가 없다는 점인데요. 이 금화나 은화를 가지고 녹여서 다른 거래에 사용을 하더라도 이제 비슷한 가치가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금 가격의 향후 추이, 전망, 우리 연구원님께 한 번 더 질문 드려볼 텐데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지금이 최고 고점이라 보시나요? 아니면은 앞으로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하우스뷰로는 이제 금 가격은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많이 때문에 상승했죠. 네, 그래서 3,000불까지는 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후로는 좀 횡보하는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금 가격은 항상 신고가를 저항선으로 맞이를 했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이제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관세와 관련된 각 국가들 간의 스몰 딜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금 현물 프리미엄들이 빠지게 되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부장님도 같은 질문이 전망인 거죠. 금값에 대한 전망. 왜냐면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향후 전망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연구원님과 전망은 크게 다르지 다르진 않지만 않아요. 이제 네. 저는 아무래도 ETF 상품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금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좀 몇 가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금 가격은 달러 인덱스 그리고 미국 10년 금리와의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데요. 최근에는 이들의 상관관계 대비해서도 아주 금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벗어난 금 가격을 촉발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네. 먼저 수요입니다. 금은 이제 주로 중앙은행의 매입 그리고 ETF와 같은 금융자산의 수요가 강한데요.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로는 일반적으로 달러를 비축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미국 부채 증가에 따른 미국 재정에 대한 우려가 더욱 불거지고 있는 부분 때문이기도 할 네. 거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를 잠깐 살펴보면은 그때 발생했던 것이 러시아 자산 동결이거든요. 달러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동결되는 것을 지켜보니 이 외환 보유고도 달러로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이 되겠구나 네네. 라는 그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금의 비축을 더 확대시키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미국만을 믿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라디오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TF와 같은 금융 자산의 수요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금 가격에도 강력한 수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현 시점에서 금 투자는 가장 현명한 방법, 노하우. 일단 우리가 금이라고 하면 골드바 생각하잖아요. 부장님께 한번 계속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금 투자하는 노하우나 팁 혹시 금 투자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네. 부장님께 네. 그래요. 아, 하시는구나. 모기 잠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여쭤봐서. 자, 그리고 수민 씨 금 투자하세요? 저는 아직 안 합니다. 네. 금을 좋아하시긴 하잖아요. 좋아하죠. 살짝 네. 보이는 금두 몇 개가 좀 있는데. 네. 자, 그럼 금 투자의 노하우 팁 뭐가 있을까요? 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아, 그래요. 금에 기침 나올 것 투자하는 같으면 방법을 말씀하세요.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까이에 있는 금은방에 진짜 가시는 겁니다. 네.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사시면 되는데 네, 네. 이때 금 가격은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세공비나 디자인비가 포함된 금을 거래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비싸게 금을 그렇죠. 거래하는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은행의 골드 뱅킹인데요. 은행 고시 가격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데 수수료율이 다소 높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15.4% 과세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KRX 금시장에 가시는 건데요. 네. 2014년에 한국거래소에서는 실시간으로 한국 금연물 시세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안전하게 예탁된 금연물을 기반으로 가격만을 거래하는 시장이고요. 거래되는 금 가격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지 않고 또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네. 제가 아까 기침을 참느라고 금시장에 가라고 하셨는데요. 네. KRX 금 현물을 거래하는 방법은 금시장에 가시는 게 아니라 네. 거래하시는 증권사를 통해서 KRX 금연물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럼 네 번째가 네, 있습니다. 계속해 말씀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ETF입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주식처럼 거래하는 수단인데요. 금은 ETF로도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KRX 금현물 가격을 따르는 즉 실시간으로 한국 금 현물을 가장 쉽게 거래할 수 있는 ETF도 있고요. 골드 선물 또는 금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방향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상품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품들은 펀드인 만큼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5.4%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절세 계좌의 활용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 했었는데 일단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금을 내 손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거는 앞서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차라리 그럴 거면 ETF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장 쉽고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는 ETF가 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금은 만져야 또 맛이긴 한데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고공행진하는 금과 은 지금 매수 적기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이 투자 방법에 따라 절세 효과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명한 금 투자의 방법, 투자법 저희가 쉽고 명쾌하게 1분 안에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 1분 컷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요. 앞서 살펴본 금테크 방법들 좀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였죠. 금 통장을 만들거나 금 실물을 사거나 또 금 ETF에 투자를 하거나 KRX 금 시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금값이 역사적인 고점을 기록하면서 또 실물 금을 사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한국조폐공사,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서 골드바를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실물 금은 값이 올라도 매매 차익에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요. 대신에 부가세 10%, 또 거래 수수료 5%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 시 좀 비용 부담이 큰 편입니다. 보관도 해야 하니까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께 더 유리하고요. 금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일반 금융상품처럼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고요. 크게 금 선물 ETF 그리고 현물 ETF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 선물 ETF에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하고요. 국제 금 가격을 추종합니다. 반면에 금 현물 ETF는 실제 금을 담은 상품이기 때문에 국내 금값을 기초지수로 하고요. 현재 상장된 금 현물 ETF는 에이스 KRX 금 현물이 유일합니다. 금 선물 ETF와 현물 ETF의 수익률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조폐공사가 은행권의 골드바 공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금 사재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금 가격이 해외 시세를 뛰어넘는 이른바 금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에이스 KRX 금현물 ETF는 3개월간 14%, 6개월간 25%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코덱스와 타이거 골드 선물 환해지 ETF들은 3개월간 7%대, 6개월간은 12%대 수익률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같은 금 ETF인데도 6개월 수익을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서 금 실물부터 ETF들 정리를 해봤고요. 금 투자 방법마다 비용과 세금 등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에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금 현물의 수익률이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 부장님한테 먼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국내에 이제 일단 골드바 품귀 현상 그리고 뉴스를 얼마 전에 보니까 한동안 좀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ETF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좋은 재테크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 앞서 채팅창 보니까 채팅창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요새 코인 너무 힘들다 이런 글이 있는데 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좀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ETF의 종류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금이라고 하니까 이게 종류가 많을 것 같지도 않고 선물, 현물 뭐 이 정도 팔찌, 목걸이 이렇게 따로 된 것도 아닐 거고 어떻게 되나요? ETF 종류가? 국내 시장에 상장된 금 ETF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이고요. 네. 이제 실물 금현물, 그리고 골드 선물, 그리고 인버스와 레버리지와 같은 방향성 전략을 갖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정도. 네. 그 정도를 구분해 주시면 될까요? 그러면은 뭐 준비하신 또 차트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차트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띄워주시면 바로 화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자, 화면을 보면은요. 네, 여기 나왔는데요. 국내 상장 금 ETF 써 있습니다. 네, 우선 에이스 KRX 금현물 ETF는 명칭대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KRX 금현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고요. KRX 금현물 지수는 실제로 예탁되어 있는 금현물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만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KRX 금시장의 시세를 고스란히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상품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한국 금 가격을 사고 팔 수 있구나로 연결되는 상품이고요. 다음은 이제 골드 선물 유형인데요. 네. 현물과 다르게 선물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에 내재된 롤오버 비용 같은 것이 포함되게 되고요. 종목명 뒤에 H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는 이제 환이 해지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 성과에 영향을 덜 굉장히 받는. 중요해졌어요. 네, 네. 환해지가 그렇죠. 네, 네. 네. 자, 또 다음 차트 보면 또 수익률로 또 비교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건 뭔가요? 맞죠? 상장금 ETF 써 있습니다. 네. 수익률 보시면은 뭐 레버리지 상품이나 인버스 상품은 방향성 상품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과를 시연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금 말고도 금은 선물 같은 ETF들도 있다는 것이 화면에 보여지고 있네요. 네. 네, 보면은 조금 지금 우리 부장님이 투자 신탁 운영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상품이 수익률이 이제 제일 높네요. 네, 월등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랑하는 거 같아요.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와, 그러면 에이스만 금을 잘 운용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 있어서 그래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만 스페셜한 금을 이제 따라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H의 영향이 수익률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제 KRX 금연물은 원화로 환산된 골드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최근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에 더 영향을 준 걸 거고요. 나머지 상품들은 해지가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1년 성과만 보더라도 성과 차이가 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환해지에 대한 중요성을 또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현정 우리 연구원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금은 앞서 말씀드린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연속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눈을 돌린 데가 은입니다. 우리 금은 동, 은이 높아지면 또 이제 동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은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금이 좀 더 가치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너무 가격이 올라가 보니까 낙수 효과라고 할까요? 금에 접근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좀 밑에 있는 은을 좀 봐볼까? 이런 심리일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은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난한 자들의 금이다라는 별명이 있기도 슬프네요. 하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은의 총 매장량이 금의 총 매장량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단에서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고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금과 은의 성격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의 주된 수요처는 주얼리도 있지만 아까 저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도 이제 보유 자산으로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자산의 성격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단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좀 더 민감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 차이 때문에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은도 네. 지금 금을 쫓아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저희 하우스뷰에서는 어쨌거나 금이 3,000불을 터치를 한 이후에 이제 횡보하는 구간을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은이 조금 더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가격단으로 봤을 때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이제 금보다 은이 좀 더 저평가된 네, 레벨이기 네.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계속되면서 선수요가 유입되면 제조업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제조업 경기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제조업향 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은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은을 금이 너무 부담되면 또 은을 노려보는 하긴 ETF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또 우리 수민 캐스터에게 한번 여쭤봐야죠. 네. 금, 은 어느 쪽이 좋으세요? 금이 더 좋습니다. 참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통 얘기하면 저는 은에 관심이 좀 더 많이 가는데요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금이 좋습니다. 그러면 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은도 ETF가 있나요, 영건이? 네, 있습니다. 앞서 그리고 또 하나 네. 궁금한 거 보면 금을 봤으면 이 환해지가 들어가는 해지 상품과 아닌 상품의 차이가 좀 굉장히 심했잖아요, 수익률이. 맞습니다. 그러면 은도 ETF가 있다면 국내 투자 ETF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해외 ETF로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은 ETF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금과 마찬가지로 현물형 상품이 있고 선물형 상품이 있습니다. 현물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는 실버바를 운용사에서 직접 매입을 하는 상품이고, 선물형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 상품으로 운용이 되는 상품인데요. 국내 주식 시장에는 이제 은 선물 ETF만 상장이 되어 있고, 미국 주식 시장에는 이제 두 건의 현물형 ETF와 한 건의 폐쇄형 신탁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삼성자산에서 운용하고 있는 코덱스 은 선물 해지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월 만기 은 선물을 92% 정도 네.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8%를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 은 현물 ETF인 아이쉐어즈 실버 트러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 도와주셨는데,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우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쉽게, 저희가 투자의 재발견 아주 쉽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노력을 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부장께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네. 금 투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금을 반짝 투자하는 대상이 아니라 네. 장기 투자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투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장기로 봐도 더 이상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신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요. 네. 아까 제가 기침을 하느라고 아까 수요 다음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래요. 이러한 경기 변수들이 여전히 금 가격을 좀 지지하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나 불안정한 정세가 오히려 금 가격을 지지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네. 또 금이 반짝 오르고 가격이 또 뭐 멈추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흐름을 갖는 가격 체계를 갖기 때문에 이제 반짝 투자가 아니라 조금 긴 호흡으로 투자하기에는 여전히 적합하다라는 의견이긴 합니다. 그럼 지금 시기도 적절하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연구원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궁금해요. 지금 금 투자하는 이 시기상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어라고 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우스뷰로는 금 가격은 3,000불까지 터치하고 현재가 얼마인가요? 현재가 한 2,800, 900 사이대로 알고 있습니다. 200포인트 정도가 남은 네,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좀 한동안은 좀 횡보하는 구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횡보 그러면은 지금은 적절한 시기라고는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금보다는 이제 은이나 아. 뭐 구리 쪽 산업금속 쪽을 좀 하우스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전망을.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수민 캐스터는 어떠세요? 지금 네. 얘기를 쭉 저희가 들어봤는데 금 투자 ETF든 아니면 현물이든 매력도 느끼시나요? ETF가 그래도 투자하기는 훨씬 더 수월하다 보니까 ETF 저는 관심이 가고 근데 최근 들어 금값이 막 약간 조금 주춤하는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몇 주간. 네. 혹시 그 원인도 좀 여쭤볼 그래요. 수 있을까요? 원인도 좀 궁금해요. 금값이 주춤했어요, 요 며칠? 2,900을 막 올라가다가 최근 몇 주간은 2,800원으로 아. 그냥 머무는 모습을 봐가지고 3,000까지 뚫을 줄 알았는데 뚫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약간 주춤하는데 원인이 있었나? 그래요.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질문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겠지만 솔직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안 횡보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두 번째로 이제 각 국가 관세와 관련해서 스몰딜들이 발생을 하면 금연물 프리미엄이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시장에서,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기는 한데 이제 영국에 있는 금고에서 미국에 있는 금고로 금이 엄청나게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현물 프리미엄이 상승을 했던 것인데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씩 빠지고 있으면서 이제 금 가격도 상승하던 모멘텀을 살짝 반납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해결되셨나요? 네, 해결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질문을 계속 드려봤는데 어찌되었든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는 고공행진하는 금과 은 지금 왜소 적길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의 결론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지숙 부장께 오늘의 결론은 한 줄평으로 만나볼게요. 한 줄로 이 금 투자에 대한 한지숙 부장의 한 줄평. 네, 좀 뜬금없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금 투자에 가장 적합한 시가 생각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요? 네, 한 줄평 시 또 처음입니다. 네, 네. 기대해 볼게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게 금 투자 전략에 가장 적합한 말인 것 같고요. 예측할 수 없는 이 변동성을 경험했다면 기꺼이 금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연구원님 부담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연구원님의 결론 또 한 줄평으로 만나볼 텐데요. 앞선 시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두근두근 서프라이즈로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서프라이즈. 네. 이게 사실 한자로 봐야 되는데요. 얻을 득에 은자를 해서 이제 은을 얻어가면 이제 가슴 놀랄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적었습니다. 두근두근 서프라이즈. 역시 참 꿈보다 해몽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또 이렇게 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 이 시간은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과 은 투자하기에 앞서서 고민이 많으신 분 같은데요. 금은 이제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좀 부담스럽고 은은 극적으로는 오를 것 같지 않아서 고민입니다라는 질문이고요. 한지숙 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과 은 중에서 어떤 게 투자하기 좀 더 유리할까요? 네. 저는 이제 금이 맞다고 계속 보고 있긴 한데요. 이유는 앞서 언급드린 그 금 가격 상승을 야기시키는 그 수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금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금을 투자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 박현정 연구원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박현정 연구원은 은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답은 뭔가요? 답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은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부장님처럼 금이 아무래도 좀 안전자산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자산 배분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장기와 단기에 대한 관점을 좀 나눠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질문 뭘까요? 네, 다음 질문은요. 금이나 은을 살 때는 비싼데 나중에는 좀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금과 은으로 큰 수익을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금과 은 투자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 애널리스트께 여쭤보겠습니다. 전 이거 동의 안 되는데요. 금 가격, 네. 금 가격. 지금 최근에 지인 돌잔치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네. 50만 원, 55만 원. 맞죠? 55만 원이래요. 제가 그 전에 샀을 때 20만 원대였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10년 전에가 18만 원 정도.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오랜만에 봤더니 이게 10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상품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질문은 아직 금은방을 안 가봤어요. 어떤 답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앞에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이나 은이 생각보다 가격 변동성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 때는 비싼데 나중에는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자산군인 주식이나 채권과 낮은 상관계수를 유지하는 자산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적인 관점에서 이제 일정 부분 담아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자산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기와 하락기가 굉장히 뚜렷한 자산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받으면 현재 금 가격이 막 치솟았던 것처럼 이제 이런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을 때 꼭 일정 부분 가져가셔서 다들 꼭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제 추천드리는 전략으로는 아무래도 경기가 꺾이게 되면 네. 이제 모든 자산군이 사실 그땐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이 이제 안전자산 때문에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금을 담아 가시면서 수익을 한번 보시고 이제 수익 본 거를 이제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 싶을 때 익절을 하시면서 그 수익 보신 것들을 은으로 자금을 옮겨 가시면 두 번 드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두 번 모는 전략, 네. 전략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지숙 부장은 앞서 그 질문에 대한 뭐 답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뭐 본인만의 어떤 전략 노하우 있으시면 짧게 말씀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금을 계속 추천하고 있고 금 투자의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으로 꼭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ETF가 정말로 쉽고 실시간으로 그래요.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실은 이 스튜디오 오는 길에도 택시에서 아저씨가 이제 금문방을 찾으시는 손님들을 몇 번 태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방법보다는 정말 효율적인 방법들이 네.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은 투자 수단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현물, 금을 내 손으로 직접 만나야 맛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수익 창출이 목적이다 하시면 ETF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좀 편하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까지 쉽고 명쾌하게 풀어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